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날 국제역학관계에 있어가지고 태평양이 중요한데,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태평양이고, 이 태평양의 주인이 진짜 누구냐? 이거에 대한 기싸움이 여전하죠. 사실 태평양의 주인은 온 지구의 70억 인구가 모두 이제 태평양의 주인이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에이펙이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가 있고요. 태평양을 이제 걸치는 국가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올해 가을에도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준비가 한창인데, 기싸움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시진핑이 오느냐, 트럼프가 오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우리 주최국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회의를 주관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 사실 태평양의 역사는 오래됐어요. 태평양은 화산 활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섬들이 생겨나고 바다의 깊이도 정해지고, 그런데 이제 주인이라기보다는 누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살았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50만 년 전에 태초의 인류의 유골이 아프리카 저기 어딥니까 이디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 인근에서 이제 50만 년 전에 유골이 발견된 이후에 빙하기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는데, 그러고 이제 태평양이 물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 섬나라가 되었을 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소위 폴리네시아인들이 최초의 정착 인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구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필리핀이라든지 이렇게 오늘날의 뉴질랜드, 호주 원주민들이 살고 하와이 원주민들 살다가 1512년도인가요? 스페인의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함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세계 최초로 세계 대항해 일주를 성공했죠. 물론 필리핀 제도에서 마젤란은 습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태평양으로 너도나도 진출을 했는데, 진출할 때마다 태평양이 우리 거다, 태평양이 우리 거다, 그래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태평양에 누가 주인이냐는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812년인가요? 필리핀을 두고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벌이는 그런 군함 전쟁. 그 이후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태평양의 주인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 일본과 미국의 태평양 전쟁.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제 태평양에 발을 들어 놓으려고 하는 미소 냉전 시대를 거쳐가지고 중공이 G2로 등장해가지고 우리도 태평양의 지분이 있다, 한판 붙자. 그래 이제 한판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안 붙을 가능성도 있고요.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언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중공이 대립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태평양의 주인이 누구냐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 않겠습니까? 태평양 바닷물을 철썩이는 나라들은 것은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 칠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볼리비아, 콜롬비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남태평양의 섬 국가들, 이름 말할 것 없죠. 결국 태평양은 평자가 사실 평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태평양이라고 하는 한자가 정해지는 것은 결국 이제 뭐냐, 퍼시픽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래야 될까, 마젤란 함대가
그 지금의 마젤란 해협을 지나가가지고 그 망망대해를 거쳐서 필리핀까지 갈 때 태풍이 한 번도 치지 않았던 고요한 바다, 평평한 바다, 평온한 바다라는 뜻에서 태평양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렇다면은 세계 평화의 바다로 남겨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힘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주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태평양은 주인은 없지만 세계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바다로 남겨둬야 된다. 거기에서 지하 자원을 캐내든지 지하 생명체를 발견하든지 어떠한 하산 분화구 대륙봉을 발견하든지 이 모든 것은 전 세계 인류의 일치된 합의에 의해서 태평양이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태평양이 현재 누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 이제 태평양 그 경제 질서, 정치 질서, 군사 질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얘기들은 이번 그 경주 에이펙 회의에서 나오겠죠. 트럼프나 시진핑이 마주 앉는다면 더더욱 얘기는 나올 겁니다. 다만 결론 자체가 하루아침에 도출된다는 생각은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일본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가지고 그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중심축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에이펙 회의를 조금 지켜보면서 태평양이 정말 평온할 수 있는지 평화로울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의 주인 자리를 놓고 다투는 미국과 중공의 G2 간의 한판 승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맥주 한잔 마시면서 땅콩 씹으면서 관전할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니거든요. 경제, 정치, 군사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쩌면 하와이에서 태평양 평화협정이 남극조약처럼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태평양이 평화의 바다가 될 수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도 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도 태평양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태평양이 평화의 바다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해는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후원자 여러분 모두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